종가의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저희 종가 라스트신 꼭 함께해 주셔야 할 겁니다. 시장의 화제의 장면 저희와 함께 짚어볼게요.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라스트신에서 담는 족족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우리 그린케미칼 담았었잖아요. 최고 수익률 10.85% 달성했습니다. 사실 뭐랄까 310원만 좀 더 갔으면 목표가를 터치하는 거였는데 약간 아쉬웠거든요. 리뷰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이틀 동안, 2, 3일 동안 시장이 3거래 정도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를 이제 리뷰를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감도 많이 안 가실 텐데 뭐 어쨌든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10% 넘게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뭐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리뷰를 좀 도와드릴 텐데 대부분 이제 제가 아까 이틀이나 3거래일 이제 3일 전까지만 해도 증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다 좋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지수 영향 받아서 같이 좀 돈만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 전선 인프라도 동일하게 같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고치로 봤을 때는 뭐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뭐 이걸 이제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뭐 계속해서 뭔가 하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제부터 삼성전자 이슈도 나오면서 뭐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튀면서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조금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들을 이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래가 이렇게 돈마저가 터진 상태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승폭을 반납했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 뭔가 이제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절가가 사실 한 여기 정도 되거든요. 7,890원, 7,900원 정도 라인 되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일 이제 PCE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하락량의 요인은 제가 금리 상당히 우리나라가 신흥국이니까 민감하다라고 했고 금리가 거의 벌써 4.7%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쪽 모든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종목을 제가 뭐 여기서 포트에서 아웃을 하든지 여러분들 종목들을 뭔가 손절이라든지 뭔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PC 데이터를 보고 가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같이 리뷰해드리니까 이 종목 아직 상승 추세 안 깨졌거든요.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주도 종목들 샀으면 대부분 단기 추세 정도가 이탈 나온 상황이지 뭐 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60일 이동평균선 이런 중장기 이동평균선은 아직 건들지 않았어요. 물론 건든 종목이 있으면 조금은 좀 그러겠죠.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으실 텐데 어쨌든 이 단기 추세선들이 유지되는 상황이면은 굳이 여기서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좀 힘내시고요. 그린캐피탈은 지금 단기 추세 아직 안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전의 정고점까지 홀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모두 힘내시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자랑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자랑할 만 하거든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저희 종목들 수익률 탄탄하게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종목 가지고 와 주셨기를 기대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도 새로운 시장의 명장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장면인가요? 네, 요거는 이제 차트를 갖고 왔고요. 출처는 이제 investing.com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고점에서 지금 그리고 최근 고점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그어봤는데 이게 어떤 차트냐? 바로 미국의 이 10년물 금리 채권 수익률의 차트인데 내일 PC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금리가 갑자기 어젯밤에 미국장에 튀었던 요인은 이제 단기물이라고 불리는 7년물 채권 입찰이 좀 미비했다. 이게 때문에 이제 사실 이 상승이 좀 크게 나왔는데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반향성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추세 라인을 돌파 나오면은 이전에 우리 작년 10월 달에 막 채권금리 5% 폭등 나오고 이럴 때 당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시장이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5%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여유가 좀 있거든요. 여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대략적으로 한 4.7 한 초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맞고 밀리면은 다시 증시는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좀 말씀드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돌파가 나와서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 작년 10월 달에 채권금리 5%를 넘어가는 구간에 도달되거든요. 그러면 증시 자체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해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멋진 걸로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 무엇인가요? 네, 곧버스는 아니고요. 인버스는 아니고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가로 저는 바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명장면에서 하이라이트주 제주은행 제시해드렸습니다. 역시 이럴 때는 금융주 쪽이 좀 돋보이네요. 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뭐 제주은행이 이제 1금융권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이제 금융기관 쪽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왜 금리 상승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러면 오늘 이제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금융주주사도 같이 올라가 있는데 오히려 좀 약간의 보합세로 조금 마무리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선택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금리 상승, 고금리가 유지되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테마가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뭐 이런 기타 등등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같아요. 결국은 이 종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내일 PC 발표로 인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도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PC 발표를 지금 쉽게 얘기해서 월가에서는 의견이 5대5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잘 나올 거다. 네, 잘 나오게 되면은 컨센 하회하는 거잖아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신경 쓰는 거, 연준 위원들이 신경 쓰는 게 지난번에서도 나왔었잖아요. 통화 의사록에서도 PC라든지 CPI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실업 관련된 고용 이 지표, 그리고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요것만 다 신경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내일 나올 미국의 이 4월달 PC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7월달에 이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제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공시가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PB 0.74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뭔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춘 이런 뭔가 정책적인 부분도 아마 금융사들 중심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주은행, 뭐 저 PBR, 뭐 밸류업 관련된 관련주지만 단기적으로 그럼 보면은 내일 PC 발표 때 어떤 식으로 분림할 것이냐, 이 채권 금리들이 이거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맞춘 해지 종목 한번 제주은행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31일에 발표되는 미국 PCE 지수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가격 라인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뭐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나 단기채, 뭐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여러 이 단기채들이 많은데 그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원래는 어디에 형성돼 있어야 하면 커플링이 된다면 15,000원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지금 미선물이 또 하락이 나오고 있고 채권금리 약간 좀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장이 좀 흔들리면서 하락 마감하면서 10년물 기준으로 4.7이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아마 내일 갭이 15,000원 위에서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한번 제가 이걸 리뷰를 한번 도와드릴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을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목표 가격을 이전에 4월 19일 날 고점이 16,900원이거든요. 16,900원.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아까 10년물 채권금리가 만약에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5% 가까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그냥 이전에 4월 달에 고점 연역을 휙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목표 가격을요 17,000원 선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그 대신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왜냐면 추세 라인에 지금 약간 좀 상방이 좀 남아있긴 한데 여기 맞고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12,500원 선 손절가 타이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주은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 각각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일 시장을 핫하게 달굴 예고편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아스코 드디어 내일이네요. 네, 그렇죠.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6월 1일 토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그럼 뻔한 뻔짜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인데, 그럼 바이오인데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약간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약간 좀 긴가민가 하실 텐데, 지금 이 관련주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아스코 관련된 부분들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관련주를 잠시 뒤에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종목만 올라가더라고요. 잠시 뒤에 이 종목 한번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빅 이벤트죠. 아스코 관련된 오늘의 스포일러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은요. 사명을 변경한 기업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바이오에서 플러스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바로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한 종목이죠. 리가캠 바이오 이번 스포일러주로 공략해 봅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금리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맞고 밀릴 수도 있다. 근데 맞고 밀리면 바이오들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스코 관련된 이벤트가 D-1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리가캠 바이오가 원래는 레고캠이었잖아요. 이게 사명이 변경된 거. 그러니까 오리온이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바이오 사업하면서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했고 레고캠 바이오가 원래는 이제 이게 사명 때문에 레고 회사 아실 겁니다. 장난감 회사. 레고가 이제 특허권 이제 뭔가 직접재산권 이 상표권에 대한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가캠 바이오로 바꿨다는 후문도 있고요. 항체 약물 접합제 신약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ADC 관련된 수출 3위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약 규모 3위 기업입니다. 아스코아케가 이제 내일부터 관련된 본격적인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빠졌어요. 지금 오히려 빠진 상황이거든요. 원래 기대감으로 좀 한번 쭉 올라갔다가 오히려 일정이 나오면 쭉 하면서 약간 세일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왔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종목만 간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오늘 아마 바이오 중에서 플러스 내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대부분 특징들이 지금 일단 당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채권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개별 이슈로 지금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회사가 아마 아스코아케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 유방암, 위암 항체 관련된 부분들을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HLB도 마찬가지로 2334 뭐 대부분 2334에서 좀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데 임상일상 관련된 초기 임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연구 데이터만 프레젠테이션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크게 요동칠 필요도 없고 변동성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따라서 LCB14-007이라는 이 임상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구두로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작용 관련된 부분들만 좀 데이터를 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리가캠 바이오가 이번에 오히려 일정 이후에 발표 내용에 따라서 오히려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채권 수익률도 만약에 맞고 밀리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좀 더 가능해지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대장이지만 오히려 대장이 리가캠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좀 쏠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좀 전에 이 아스코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주가에 덜 반영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리가캠 바이오 가격 라인은 어떻게 보세요? 자,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만약에 아스코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뭐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쭉 올라서 정고점 근처에 있었으면 저는 그냥 차라리 매도하시죠.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요. 라고 할 텐데 오히려 이미 지금 주가 자체가 뭐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꼬꾸라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가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수급들이 HAB의 단기성 트레이딩 자금으로 쫙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알테오젠도 빠지고 리가캠바 이런 종목들 삼천당제도 같이 동반적으로 며칠 동안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주은행이 손절 처리가 된다면 반대로 그러면 이제는 정고점 근처를 한번 비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요 78,000원 선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을 59,500원 선 좀 타이트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결국은 이제 이 두 박자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지만 리가캠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리가캠 바이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라인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오늘 같은 날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전략 중요한데 네. 이렇게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실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네, 사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내일 차라리 오히려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려서 내일 이제 여러분 너튜브에서 장 끝나고 나서 제가 공개 방송 진행할 테니까요. PC 관련된 부분들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해서 오늘은 없고 차라리 내일 좀 더 정확한 뭔가 월가의 그런 보고서들 컨센이 좀 나오는 걸 보고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요. 오늘은 무료 방송 없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광선 매니저의 너튜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네.